수학 익힘책 통계단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평균이 제시되어 있죠. 상수 A, B의 값. 자, 그러면 우리는 확률의 합 전체 1이다. A 플러스 B 더하기 4분의 1은 1이다. 즉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라는 식 하나와 우리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줘요? 확률 변수와 확률 곱해서 모두 더해주죠.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4분의 9다. 즉 A 플러스 2B는 4분의 5. 그래서 우리는 식 2개, 문자 2개 연립해주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4분의 3. 따라서 B는 2분의 1이고요. A 값은 4분의 1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지금 분산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 곱하기 2X 더하기 B입니다. 즉 9A 플러스 B가 29이고요. 다음에 BX 플러스 A의 분산은요. 뒤에 있는 A 값에 영향 안 받아요. X 앞에 개수 제곱 B제곱 곱하기 X의 분산이 지금 64죠. 자, 근데 우리 X의 분산이 지금 16이니까 16 B제곱은 64, B제곱은 4이고 B가 지금 양수여야 하니까 2죠. 따라서 대입해주면 A는 얼마 나온다? 3. 그래서 우리 A는 3, B는 2 이렇게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대요. 그러면 우리 확률 변수 X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확률 변수 X는 파란 공은 2개 뽑을 때 지금 1개 나올 수 있죠. 빨간 공만 모두 뽑으면 되고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1. 그럼 확률은 10분의 파란 공이 0개 나온다는 건 빨간 공만 2개. 자, 얘는요. 지금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 공 2개 몽땅 다 뽑는 거죠. 즉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합이 1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5x 빼기 1의 평균이니까 얘는 5 곱하기 2x 빼기 1이죠. 그래서 우리는 x의 평균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은 10분의 0 더하기 6 더하기 2 해주니까 10분의 8, 5분의 4죠. 따라서 대입을 해줍니다. 5 곱하기 5분의 4 빼기 1 하니까 값은 얼마 나온다? 3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준서의 자유투 성공률은 60%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100분의 60인 5분의 3이 되겠죠? 10번 했을 때 성공한 횟수,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10번 시도를 하고요. 지금 한 번 했을 때 우리 성공할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어떻게 나와요? 우리 NP 곱해주죠? 얼마? 6이고요. 자, 분산은 NP, 여사건 Q, 여기 1에서 빼주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분의 2니까 얼마다? 5분의 10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자, 가조건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항분포 따르는데 한 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n번 중에 한 번 P가, 그리고 나머지 우리 n-1번은 Q인 여사건의 확률이죠. 1-P. 자, 얘는 20 곱하기 0번 나올 확률은 NC0. 그러니까 NC0은 1이고요. 우리는 1-P만 n번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정리부터 좀 해줄게요. 양변이 약분이 돼서 여기는 지금 이제 하나만 남죠. 즉 우리는 NP가 20 곱하기 1-P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 조건은요. 지금 X의 평균이 3분의 20이래요. 얘는 NP로 구해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가에서 얻은 NP에 3분의 20 대입할 수 있겠네. 20 곱하기 1 마이너스 P다. 자,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B는 3분의 1, 따라서 B는 3분의 2가 되고요. N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3분의 2 대입해줘요. 3분의 2 N이니까 N의 값은 10이라는 것을 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지금 n이 일정할 때 분산이 최대값.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분산은요. np, q는 여사건 1-p죠. 자, 지금 n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n 무시하고 뒤에 있는 게 얼마일 때 지금 전체 최대가 되겠느냐예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마이너스 np, 여기 뒤에 있는 지금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p-1이죠. 그래서 얘는 n으로 묶고 다시 전개해주면 p제곱 빼기 p 플러스 4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썼어요? 제곱식 쓰려고. 제곱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즉 우리 지금 얘는 p가 2분의 1일 때 최대 얼마를 갖는다? 4분의 n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그때 p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자, 지금 제시된 fx는 원래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지금 1부터 3까지를 확률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k값 구하여라. 자, 얘는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만큼이야.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전체 확률이니까요. 자, 그러면 1일 때 k고요. 3일 때 3k죠.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 k 더하기 3k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즉 4k가 1이니까 k값 얼마 나온다? 4분의 1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 적분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kx dx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kx 제곱 1부터 3. 그러면 2분의 9k에서 2분의 1k를 빼주니 4k가 지금 1이다. 따라서 k값은 4분의 1이라고 동일하게 얻어지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각각을 우리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눠주셔야죠. 그래서 x 빼기 10을 2로. 자, 그러면 얘는 0.5부터 z가 1.5까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냈을 때 0.5부터 지금 1.5까지 확률을 구한다라는 건 0부터 z가 1.5까지 해서 0부터 z가 0.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여러분들 뒤에 정규분포표, 표준정규분포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0.2417 계산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는요. 정규분포 평균이 30, 그 다음에 분산이 9고요.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40, a 제곱인 지금 우리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확률 한번 구해줄 건데요. 30-b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확률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요?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죠. 그래서 평균 빼기 평균 나누기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 3분의 b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한 번에 나타낼 수 있겠네요. 절대값 z가 지금 3분의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다음에 y도 볼게요. 이쪽에서 구하는 확률은요. 자, 똑같습니다. 각각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2부터 z가 a분의 2까지죠. 즉, 한 번에 나타내면 절대값 a가 z가
A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두 확률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로 바꿨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이 값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3분의 B가 A분의 2니까 우리 A, B는 얼마 나온다?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호두과자 한 봉지의 무게, 그래서 호두과자 한 봉지 무게 확률 변수 X로 두면 지금 얘는 정규 분포 따릅니다. 평균이 300, 표준 편차 5. 자, 이 중에서 한 봉지를 임의로 택했을 때 무게가 확률 변수 X죠? 자, 295 이상 310 이하일 확률 구하자. 그러면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죠. 어떻게? 평균을 각각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기. 자, 그래서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의 확률에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해주죠. 그래서 0.3413 더하기 0.477이 해주니까 0.58191885 정답이 918 아니지 8185 정답이 3번이 되겠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멀리뛰기 대표 선수 하은이, 다은이 각각 정규 분포 따르고 6.05m 이상 뛸 확률이 더 큰 선수 선발하자 확률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은이의 기록을 확률 변수 X로 뒀을 때 정규 분포 따르죠? 평균이 5.9, 표준 편차 0.1. 다음에 다은이의 기록을 확률 변수 Y라고 두면 얘는 지금 평균이 5.85, 표준 편차 0.15인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요. 자, 뭘 구해줄 거냐? 우리는 X가 지금 6.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Y가 6.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해줄게요. 각각은 정규 분포 따르니까 우리는 지금 Z,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죠. 어떻게? 여기서 평균 빼고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요. 얘는 똑같이 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Z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은이의 기록과 다은이의 기록을 둘 다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확률을. 자, 하은이는요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2분의 3이죠. 자,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요. 다은이의 기록은요 3분의 4입니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해주는 거죠. 그럼 2분의 3과 3분의 4 비교해주면 3분의 4가 2분의 3보다 더 작죠. 3분의 4보다 더 크거나 같은 확률 파란색으로 칠해주니까 누가 더? 파란색이 더 크죠. 즉 우리는 하은이의 기록 X가 6.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보다 지금 다은이의 기록이 6.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대표로 다은이를 선발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자체는 하은이가 더 높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해서 6.05 이상 뛸 확률을 가지고 놨을 땐 다은이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선 다은이를 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표준 정규 분포 활용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12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치유될 확률 0.9, 100명에게 투여하였을 때 96명 이상 치유될 확률입니다. 확률 변수 X를요, 지금 치유되는 환자 수라고 둔다면 얘는 무엇을 따른다? 지금 이항분포 따릅니다. 100명한테 투여하고요. 한 명을 봤을 때 그 한 명이 치유될 확률 0.9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요. 지금 X가 9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해줘라. 그래서 얘 원래 계산해 주려면 어떻게 해준다? 우리는 100시 96 0.9에 96제곱 0.9에 0.1에 4제곱 더하기 110에
0.9에 100제곱까지 여러분들 더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는 챗GPT도 계산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 지금 시행의 수 충분히 큽니다. 얘랑 여사건이랑 곱해도 10이에요. 5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활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평균이 np 곱해서 9, 분사는요 npq 곱해줍니다. 얼마 나와? 0.9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90이죠. 계산 잘못했다. 큰일 날 뻔. 그래서 npq니까 얘는 9네요. 자, 정규 분포 90.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3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확률 구해주면 얘는 어떻게 된다? z가 96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죠. 즉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그럼 얘는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주니까 0.5 빼기 0.477이 외운 거 아니고요. 표준정규 분포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0.0228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얘는 근사값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행의 수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따른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한 개의 무게는 물건 한 개 무게 확률 변수 x로 두면 얘는 지금 평균이 7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600개를 생산할 때 지금 695 이상 705g인 이하인 물건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즉 우리는 x가 695 부등호 방향 잘못 썼다. 695 이상 705 이하인 확률을 먼저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해줘? 우리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죠. z가 705 빼기 700을 10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5부터 0.5니까 0부터 0.5까지 확률의 2배죠. 이 문제에서는 요 값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2에서 0.4예요. 자, 그래서 이 물건 한 개를 살펴봤을 때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695 이상 705 이하일 확률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 y를요. 물건이 지금 695g 이상 705g 이하인 물건의 개수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무엇을 따르는 거야? 내가 600개를 조사했고요. 각각 하나가 요 안에 지금 요 그램수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였어? 위에서 0.4라고 구해준 거잖아요. 이항분포 따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y의 평균은요. 240인 것을 알 수 있고 y의 분사는 여기에 0.6 곱해주니까 144, 12의 제곱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요. 얘 개수가 252 이상 258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y가 자꾸 얘부터 쓰네. 252 이상 258 이하인 요 확률을 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라요. y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 뭘로?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줍니다. 어떻게? 평균 240이고 분사는 144, 즉 12의 제곱.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풀게 됩니다. 즉 252 빼기 240을 12로 258 빼기 240을 12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18을 12로 나눠주니까 1.5죠.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지금 1.5까지 확률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주는데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값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값 써야 돼요. 1.5일 때
0.43, 0부터 1까지일 때 0.35죠. 따라서 얼마다? 0.08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굉장히 흔한 문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이 확률 변수를 무엇으로 놨는지, 자, 그래서 얘가 왜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평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모평균 71, 다음에 모표준 편차 8입니다. 이 중에서 크기가 64인 표본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죠. 그래서 71. 다음에 얘의 분사는요. x바의 분사는 뭐랑 같아요? n분의 지금 모분산과 같죠? 자, 그럼 모분산. 여기는 모표준 편차만 줬으니까 모분산 요거 제곱하면 되죠? 64입니다. 그래서 64분의 64니까 얼마다? 1. 그래서 평균은 얘 뭐라고 읽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71. 표본 평균의 분산은 1. 이렇게 나오겠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지금 정규분포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 바라고 하면요. 얘는 똑같이 모집단위 정규분포 따르니까 우리 표본 평균도 역시 정규분포 따르고요.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자, 따라서 우리 지금 n의 값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으로 지금 다 동일합니다. 얘는 항상 모평균과 동일해요. 자, n이 커질수록 자,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어떻다? 얘는 작아진다. 자, 그래서 틀렸어. 3번도. 관계없이 일정한 것도 아니죠. n이 커질수록 자,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우리 지금 n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역시 작아지는 것이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확률 변수 x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놨을 때 자, 얘가 지금 정규분포 따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4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 살펴보면 9고 자, 여기는 n분의 우리 모분산이니까 4 곱하기 48분의 27. 자, 그러면 x바 다시 좀 정리해서 써주면요. 얼마야? 64분의 9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x바의 분포를 아는데 문제에서 지금 x바가 8.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계산만 해주면 되죠. 어떻게 z로 바꿔줍니다. 8.25 빼기 9를 자, 8분의 3으로 나눠주죠. z가 마이너스 0.755고 분모가 0.375죠. 자, 그래서 얘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우리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0.5 빼기 0.477이 해주니까 0.0228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 값 같은 거 우리가 표준정규분포표 일부분 줄 테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때그때 제시되는 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지금 정규분포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 4로 이미 추출했을 때 크기의 합을 확률 변수 s라고 둔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s는 지금 그 4개의 합입니다. x1, x2, x3, x4 4개 뽑았으니까 이거의 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요것을 4로 나눈 게 뭐라는 걸 알아요? 표본 평균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여기 제시된 S는요 4 그리고 곱하기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요 결국 S가 4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요 4 곱하기 표본 평균이 48보다 크거나 같다. 즉 표본 평균이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해볼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 한번 다시 여기 정리해 줄까요? 어떻게 됩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똑같이 정기분포 따르고 평균 동일 다음에 분산 어떻게 돼요? n분의 지금 모분산이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z가 12 빼기 10을 1로 나눈 값, 즉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5 빼기 0부터 2까지 0.477이 계산해주면 0.0228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제지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한 개 길이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 2로 제시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64개 이미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 64이다. 그때 그 64개끼리의 평균이에요. X바가 50이다. 자, 95%로 우리가 추정한 모평균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0.95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 5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시그마, 이쪽은 50 더하기 1.96 곱하기 똑같은 거니까 좀 더 계산할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50 더하기 1.96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이쪽은 더 계산해서 쓸게요. 여기 4분의 1 곱해주니까 50 빼기 0.49 되겠죠. 그래서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은요. 49.51보다 크거나 같고 50.49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18번 문제랑 뭐 거의 똑같은데 지금 신뢰도만 좀 변화를 줬어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말 동안 스마트폰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25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 100이다. 자, 그리고 사용시간 조사했더니 그 100명의 평균 표본 평균의 관측값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99%로 모평균 M 추정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지금 아무것도 안 줬으면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99다 이용합니다. 자, 따라서 모평균 M 추정해 줄게요. 어떻게 됩니까? 100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똑같이 여기는 100 더하기 2.58 곱하기 10분의 25로 조금 더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100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8 곱하기 5로 나눠주니까 2분의 5. 이쪽은 100 빼기 2.58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이제 더 계산을 해주면은요. 100 더하기 얘는 1.29 그러면 1.29 곱하기 5 이쪽은 1.29 곱하기 5를 계산해 주세요. 1.29 5 곱해주면 6.45. 자, 그래서 6.45를 이쪽 왼쪽에서는 빼주고 이쪽에선 더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99%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은요. 93.55부터 106.4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 실내 구간 어떻게 구했었는지 원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부디 신뢰도가 의미하는 바를 제발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앞에 있던 문제들이랑.
지금 모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여기서 n개, 표본의 크기 n이고요. 평균이 290이다. 표본 평균 하나 290이래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 모평균 추정을 해줬는데 신뢰도 95%래요.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제시 없으니까 1.96보다 작거나 같다 0.95 이용해서 쓰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 어떻게 나와요? 직접 우리가 계산해 봅니다. 29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입니다. 그리고 29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인데 얘가 뭐랑 똑같대? 289.02부터 290.98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10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얼마예요? 여기서 290 빼준 0.98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9.6은 0.98 루트 n이죠. 그래서 루트 n은 지금 이렇게 두 개 해주니까 98로 1960을 나눠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야? 루트 n이 20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의 값 얼마 나온다? 400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반드시 식을 바로바로 계산하지 말고 한 번씩 써버릇해야 우리가 이 값이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식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뢰 구간 구할 때 바로 계산으로 넘어가지 말고 식을 한 번쯤 다시 풀이 과정 써보는 것으로 연습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 시그마 50이래요. 자, 얘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크기가 n입니다. 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네요. 이번에는 자, 신뢰도 95% 교과서에 제시 없죠? 그래서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95임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나옵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여기서의 시그마 50. 자, 그래서 얘는요. 루트 n분의 100 곱하기 1.96이니까 루트 n분의 196이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fn의 제곱 더하기 지금 n제곱을 여기 넣어줬어요. n자리에다가. 그러면 계산해 줍니다. 루트 n분의 196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이 들어가면 n분의 196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분자는 왜 제곱돼? 얘는 그냥 그대로 196이죠. 분모만 들어갔으니까 n분의 196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96이 지금 197이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해주면 n분의 196으로 묶어주면 196 플러스 1이 197이죠. 약분 n의 값 얼마 나온다? 196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신뢰 구간이다 그러면 신뢰 구간의 식을 한번 써서 여러분들 대입하거나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 m 추정할 건데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길이가 l입니다. 얘 먼저 써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95%로 추정할 때 1.96 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l 어떻게 나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알파 %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이에요. 그럼 알파 %로 추정한다라는 것은 우리 절대값 Z가 C, 선생님 이 알파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C 알파 쓸게요. 요거일 확률이 얼마다? 100분의 알파. 요것을 활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신뢰도 알파 %를 우리가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분의 5L은 어떻게 구해지냐? 2 곱하기 C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즉 L은요 2 곱하기 C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5분의 7입니다. 그런데 여기 L이 어때? 위에도 있잖아. 둘이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 곱하기 C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5분의 7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울 거 다 지워주니까 C 알파의 값은
1.96 곱하기 7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약분에서 0.28이니까 0.28 곱하기 5 했더니 얼마 나와? 1.4가 C알파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주면 우리 절대값 Z가 1.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문제에서 제시해줬죠. 얼마라고? 0.84. 얘가 지금 0.84니까 100분의 84. 즉 우리 신뢰도 알파 얼마 나온다? 84%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추정했을 때 길이가 7분의 5L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신뢰도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된다면 여러분들 교과서 정독하고 제발 정독해서 개념 똑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